안녕 주찬아. 25년 3월 모의고사 마저 진도 빼줄게. 양이 많으니까 잘 따라가자. 한국말부터. 루틴은 운동선수가 경기 조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대.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배구 서브 루틴에서 공을 튀기는 것은 서브하는 선수에게 공, 바닥, 그리고 자신의 근육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게 배구 서브를 하는 사람이 항상 늘 하던 행동 같은 거 있잖아. 그 행동이 예를 들어서 바닥에 공을 튀기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공을 튀기는 이 서브하는 사람의 늘 하던 이 루틴은 서브를 하는 사람에게 공과 바닥과 자신의 근육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야. 그렇겠지. 공이 얼마나 말랑한지, 바닥이 얼마나 딱딱한지, 자신의 근육 상태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그 간단하게 이렇게 공을 튀기는 행동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더 가볼게. 그 다음 이 정보는 자신의 서브를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나만 더 가볼까? 루틴은 또한 그러한 평가에 기반하거나 또는 특정 경쟁 목표를 추구하여 선수가 준비 상태를 조절하고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한 평가, 위에서 얘기했었던 공을 바닥에 튀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정보 있잖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브하는 사람이 준비 상태를 조절하고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이야기야.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별거 없었어. 그지? 영어로 붙여볼게. 그래서 루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게 하는데 운동선수들을 뭐 할 수 있게 해주냐면 평가할 수 있게 해줘. 운동선수가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뭐를? 경기의 조건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ouncing이니까 동명사 주어 끼고 공을 튀기는 것은 어디에서 배구의 그 서버 루틴에서 공을 튀기는 것은 supplies, 얘가 동사네, 제공한다. 그 서버에게 뭐를 제공하냐면 정보를 제공해. 무엇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공과 바닥과 그리고 그 운동선수, 그 서브하는 사람의 근육에 대한 상태의 정보를 제공한대. 그지? 이때 supply A with B라고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라서 여기 전치사 with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 this information, 이 정보는 아까 받았던 그 정보 있잖아. 그 정보는 can be used to니까 수동태 끼고 사용이 되는데 뭐 하는 데 사용이 돼? 준비하는 데에 사용이 되는 거야. 적절하게 준비하는 데에 사용이 되는 거야. 어디를 준비하는데, 뭐를 준비하는데, 그녀의 서브를 준비하는데 적절하게 사용이 된다 그랬어. 또 루틴은 또한 enable, 가능하게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to adjust,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대. 운동선수가 조정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fine tune, 미세하게 tune,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뭘 조정할까? 그들이 준비를. 근데 그 준비를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냐면 그 평가들을 기반으로 하는 준비였던 거야. 또는 뭐 하면서, 추구하면서, 뭐를 추구하면서, 특정한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병렬을 한번 볼까? 일단 운동선수가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 뭘 가능하게? 첫 번째,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두 번째, 미세 조정을 가능하게 한대. 근데 그 뭐를 기반으로 조정을 할 거냐면 아까 받았던 그 정보들 있잖아. 그걸 기반으로 미세하게 조정을 할 거야. 또는 뭐를 기반으로 추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뭐를 추구하는 것을 기반,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based on 그리고 based in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아. 넘어가 보자. 이러한 적응은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건, 경쟁 상대, 경기 상황 또는 내적 영향에 대한 조정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 계속해서 조정하는 거, 본인의 컨디션을 조정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또 다른 예시를 들어주는데, 경주용 자동차 엔진을 트랙, 기온, 그리고 날씨의 조건에 맞춰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루틴은 적절한 수행을 해내기 위해서 경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조정한다. 야, 끝까지 조정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 영어로 붙여볼게. This adaptation, 이러한 적응은 can involve, 포함할 수 있는데 adjustment,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어디에 맞춰서? 이제 conditions, 조건이라든지 rivals, 경쟁 상대라든지 아니면은 competitive situation, 경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적인 영향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조건, 경쟁 상대, 그리고 경쟁적인 상황, 또 내적인 영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어디에? 너의 그 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하겠다는 거네. 그지? 그러면서 just like, 마치 뭐처럼 adjusting, 조정하는 것처럼 뭐를? 그 경주용 자동차의 엔진을 어디에 맞춰서? 상태에 맞춰서. 뭐 어떤 상태? 트랙이나 공기의 온도나 날씨에 맞춰서 자동차 엔진을 조정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루틴은 조정할 수 있는데 모든 경쟁적인 요소들을 조정할 수 있대. 뭐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달성해? 적절한 수행 능력을 달성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운동선수들이 루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뭘 조정한다 그랬어? 여긴 다 포함이 돼. 뭐 조건, 경쟁 상대, 상황, 내적 영향 이런 걸 다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을 왜 한다고? 결국에 그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넘어가 볼게. 31번 빈칸. 이건 좀 어려웠거든. 이건 일단 잘 들어보고 애매하다 싶으면 쌤한테 바로 가지고 와야 돼. 일단 들어보자. 뭐부터 볼 거냐면 이 구간부터 보자. 자, 괄호친 부분. 그러니까 마치 그림이나 사진조차 어떤 실제 하는 것에 일부만을 포착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해가 되지.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사진을 볼 때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일부만을 담아내잖아. 실제 존재하는 그 실체를 100% 담아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림이 일부만을 포착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자신에게 아름답다라는 인상을 주는 어떤 무언가를 볼 때, 그때 여러분은 실제로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부분만을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플라토가 주장했대. 오케이. 자, 너가 봤을 때, 주찬이 너가 봤을 때, 벚꽃을 보고, 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너는 이 벚꽃의 사진이나 벚꽃의 그림이 실제 벚꽃의 일부만을 포착해내는 것처럼 너도 이 벚꽃을 보고 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벚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일부만을 보고 있는 거야. 넘어가 보자.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 즉 플라토가 미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특정한 색상, 모양 혹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그건 숫자 5처럼 굉장히 추상적인 거야. 여기서 그것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진정한 아름다움, 이거 얘기하는 거겠네. 왜 진정한 아름다움을 숫자 5에다 비유를 했을까? 왜 추상적이라고 했을까? 봐봐. 너는 숫자 5의 그림을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크거나 작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 5 자체는 그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숫자 5는 정해진 게 아니야. 누구는 숫자 5를 보고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누구는 크게 표시하고 다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숫자 5가 추상적인 개념인 거야. 또는 주관적인 개념인 거지. 여기까지. 일단 영어로 붙이고 넘어가 보자. 여기까지. 간다. 플라토가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뭐 할 때, 너가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것, 너에게 뭐라고 아름답다라고 감명을 주는 그 어떤 것을 볼 때, 그때 너는 사실은 보고 있는 거야. 뭘 보고 있는 거야? 부분적인 반영만을 보고 있는 거야. 누구에 대한? 그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야. 마치 뭐처럼 페인팅이나 심지어 사진이 오직 포착할 수 있는 것처럼. 뭘 포착할 건데? 일부만을. 무엇의 일부? 실제 존재하는 것의 일부만 포함할 수 있는 것처럼 너도 진정한 아름다움의 일부만을 보는 거라는 거지. 아따, 어렵다, 그지? 문법 하나만 보고 갈까? 여기 as 뒤에 어떻게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이 앞에 it is라는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그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무언가가 여기 이제 something이겠지. 그 something이 아름답다고 너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물체를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우리 그 인칭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항상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이제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냐면 플라토가 불렀던 거야. 뭐라고 불렀냐? 아름다움의 형태, 즉 미의 형상이라고 불렀던 그런 진정한 아름다움 있잖아.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 뭐를? 특정한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오히려 그 진정한 아름다움 있잖아. 그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야. 뭐처럼? 숫자 5처럼. 그치? 그래서 아까 예시 들었던 거 가볼게. 너는 만들 수 있는데 그림을 만들 수 있어. 무엇에 대한 그림이냐면 숫자 5에 대한 그림을 파란색으로 만들거나 빨간색 잉크로 만들 수도 있고 크거나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숫자 5 그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것들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위에 나오는 파란색이거나 빨간색인 거, 크거나 작은 거, 그것들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파란색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작다고 정의할 수도 없어. 여기까지 괜찮지? 넘어가 보자. 4번 문장에 itself는 숫자 5를 가리키는 거니까 숫자 5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자리야. 자, 다시 5번 한국말로 읽어볼게. 그러면은 그 숫자 5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또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봐.
삼각형은 특정한 색상이나 크기가 없을지라도 당신이 보는 각각의 모든 삼각형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해. 그렇겠지.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 색상이나 크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너가 삼각형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각이 3개고 변이 3개인 요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 형태는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게 삼각형일 거 아니야. 그래서 플라톤은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대. 갑자기 무슨 말일까? 미의 원형은 미의 원래 형태지. 당신이 보는 각각의 모든 아름다운 것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너가 아까 벚꽃을 보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어. 그러면 너가 보는 이 벚꽃 안에, 너가 보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 안에, 이 벚꽃 사진 안에, 이 안에 아름다움이 존재하겠지. 근데 어떤 형태로 존재해?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벚꽃이 분홍색이라서 예쁘거나 벚꽃이 여기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예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벚꽃을 보고 팝콘같이 생겨서 예쁘다. 바닥에 떨어진 벚꽃이 정말 실크로드 같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벚꽃이 꼭 분홍색이고 뭐 크고 활짝 피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누구는 팝콘 같아서 예쁘다고 할 수 있고 누구는 실크로드 같아서 예쁘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벚꽃을 보고 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야. 추상적이라는 거야.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주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가 보는 아름다움 속에 너만의 주관적인 아름다움이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한다는 거지. 쉽지 않지? 영어로 붙여볼게. 그래서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생각해봐.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봐. 이번엔 삼각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봐.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삼각형이 특정한 색깔이나 크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각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lies, 원래 있다 이런 뜻인데 놓여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존재하다라고 해볼게. 삼각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해. 어디에 존재해? 각각의 삼각형에, 그리고 모든 삼각형에 존재하는 거야. 너가 보는 그 삼각형에 어찌됐든지 간에 세 각과 세 변이 존재를 해야지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삼각형의 정의는 그렇긴 하지만 삼각형의 모양이나 색깔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플라토가 생각했어. 같은 경우라고 생각했어. 누구도, 아름다움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같은 경우라는 게 아까 그 삼각형 숫자 5 이걸 예시를 들었잖아. 삼각형도 숫자 5도 실제가 있어. 삼각형의 실제는 세각의 세변이고 숫자 5개의 실제는 5개, 말 그대로 5개가 실제인 거잖아. 근데 이 실제를 보고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랬어. 물리적인 형태가 없었어. 그지? 왜 그럴까? 왜 그렇냐면 추상적이기 때문이야. 즉 주관적이기 때문이야. 누구는 그 실제를 보고 크게 나타낼 수도 있고 누구는 그 실제를 보고 빨간색으로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형태가 없는 거야. 그게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름다움 실제로 있지, 존재하긴 하지. 그런데 어떤 형태는 없어. 왜? 너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인 거야.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거든. 그 얘기하는 거였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 The form of beauty, 그러니까 미의 원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해? 그 각각의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존재한다. 너가 바라보는. 고생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갖고 오세요. 넘어갈게. 자, 35번. 등장인물이 악당과 대비되는 영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예술적이고 오락적인 묘사에서 작가가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어. 예술적이고 오락적인 묘사가 뭐야? 뭐 영화나 만화나 우리가 접하는 모든 그런 그 소설류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비극 또는 불행이 관객에게서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등장인물은 친구 또는 적 둘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져야 된대. 그러니까 이 비극이 발생해야지 관객이 감정적인 동요,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야.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거지. 그러려면은 그 등장인물은 나와 친구이거나 그러니까 관객과 친구이거나 관객과 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인식될 수 있어야 된대. 붙여볼게.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끼고 의미상의 주어도 주어니까 은는이가 라고 해석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러면 캐릭터가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치? as 뭐 하면서 반대되면서 누구랑 반대되면서 a villain 악당과 반대되면서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어디에서? 예술적이고 오락적인 묘사에서 또 나왔네. It's essential for to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의주고 여기가 진주인 자리야. 자, 그러면 어떤 게 필수적이냐면 작가가 얘 의주니까 은는이가로 해석할 거야. 작가가 성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뭐를 성립하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필수적이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해놔야 돼. 조금만 더 가볼까? In order 원래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잖아. 그래서 in order to 여기 있어. 근데 for 플러스 블라블라 해서 여기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추가가 된 거야. 그럼 이걸 다시 크게 적어볼게. In order for 목적격 to 부정사 이렇게 생긴 거고 사실은 in order to 동사 원형인데 for 목적격이 이 안에 이렇게 쏙 to 부정사 앞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잖아. 의미상의 주어는 은는이가로 해석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자리야. 적어줄까?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기 위해서. 됐지? 그래서 그 비극이나 불행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누구한테서 그 관람객들로부터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인공은 must be adjusted. be adjusted니까 수동태 끼고 조정이 되어져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be recognizable, 인식하기 위해서, 인식되기 위해서, 뭐로서 인식되기 위해서? 친구나 적, 둘 중 하나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정을 해야 돼. 그치? 여기서 so as to도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었으니까 학교 시험에서 이 자리가 in order to로 나와도 되는 자리야. 넘어가 보자. 그래서 그 묘사가 허구적이든 사실을 기록하든지 간에 주인공은 행동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누군가라야 되고 그 주인공은 가치 있는 동료나 소중한 협력자이고 혹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야. 주인공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흔히 관객에게서 반응을 거의 끌어내지 않는 그런 비중이 적은 등장인물의 많은 부수적인 죽음으로 가득 차 있대. 그치? 우리 뭐 액션 영화들 보면 주인공이랑 얘네 둘이 맞짱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뭐 부하가 엄청나게 죽어나간다던가 이런 묘사들이 많잖아. 근데 이 주변의 부하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는 관객들은 이 사람에 대한 서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관객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끌어내지는 못해. 그러니까 비중이 적은 등장인물인 거야. 그러면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관객은 협력자 또는 적 둘 중 하나로 등장인물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연관되어야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인공이 죽으면 얘가 만약에 착한 주인공이고 얘가 악당 주인공이야. 착한 주인공이 죽어서 우리가 슬프다는 그런 감정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악당이 죽어서 와 속이 시원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끌어내거나 둘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관객은 얘한테도 깊이 연관이 돼 있어야 되고 얘한테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꼭 등장인물이 착한 사람일 필요는 없고 이 둘 중에 하나이기만 하면 돼. 갑니다. 자, whether 뭐인지 아니든지 그 묘사가 그 허구이든지 아니면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must feel, 느껴야 돼. 뭐를 느껴야 되냐면 주인공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느껴야 돼. 어떤 사람이냐면 who's가 나왔어. 이번 모의고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관계사야. 소유격 관계 대명사지.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명사를 수반하고 해석이 누구누구의로 해석이 되는 친구야. 그러면 다시 붙여볼게. 여기서부터 간다. 자, 우린 뭐라고 느껴야 되냐면 주인공이 이런 사람이라고 느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주인공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득을 준다고 느껴야 돼. 그러니까 좋게 느껴져야 되는 거지. 또 그 주인공이 그러하다고 생각해야 돼. 아니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야 돼. 이때 would는 할 것 같다 라는 뜻의 would였어. 그러면 다시 주인공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야 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한 협력자이자 가치 있는 동료이거나 그럴 것 같다 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여전히 우리는 그 주인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종종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수많은 부수적인 죽음들로 가득 차 있지. 누구의? 그 조연 등장인물의 마이너리 주요하지 않은 이란 뜻이니까 조연 정도로 해석해보자. 자, 조연의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조연들은 draw out, 이끌어내 뭐를? 더 적은 반응을 이끌어내. 어디에서? 관객들 사이에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little이네. 그지? little은 little과 해석이 다른데 little은 A가 있으니까 조금 있는 이라고 긍정으로 해석하기로 했고
little은 A가 없으니까 거의 없는이라고 해서 부정으로 해석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반응을 거의 끌어내지 못한다라고 갖기. 즉 다시 관객들 사이에서 반응을 거의 끌어내지 못한다. 누가? 조연의 죽음은. 그러면 in order to 또 나왔네. 뭐 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그 관객들은 뭐 해야만 하냐면 be invested, 몰입이 되어져야 된대.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어져야 된대. 어디에? 그 캐릭터의 등장인물에. 근데 그 캐릭터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료이거나 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서의 캐릭터에 강하게 몰입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수동태 낀 거 조심해야겠다. 넘어갈게. 그 다음 36번. 한국말부터 붙여볼게. 적어도 일부 동물은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얘네가 쓸 수 있는 언어는 없는데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그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언어가 없어. 생각은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개념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대. 왜냐하면 어떤 그 사고의 형태는 개념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 뭔 말인가?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앞쪽 나무의 나뭇가지로 가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를 상상해 볼 수 있어. 다람쥐가 쌤 또 그림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이거 누가 봐도 나뭇가지잖아, 그지? 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뭇가지가 요 앞에 있는 요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데 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영어로 붙여볼게. Let's assume that. 자, 이렇게 생각해봐. 적어도 몇몇 동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뭘 할 수 있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모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지. 법 하나만 잡으면은 despite는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가 나와야 돼서 지금 lacking이 나온 건데 despite를 even though라는 접속사로 바꿔서 쓸 수도 있잖아, 그지? 네,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even though 그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언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라고 해서 이렇게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로 풀어서 써줘야 되지. 그 다음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doesn't necessarily mean 항상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뭘 항상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뭐를? 개념을. 왜? For some forms of thought, 어떤 형태의 생각들은 non-conceptual, 비개념적일 수도 있거든. 어려운 거 없어. 좀만 더 가볼게. For example, 예를 들어가지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스큐에러야, 다람쥐 한 마리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다람쥐 한 마리가 계획 중이야. 뭘 계획 중이야?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자, 뭐 하려는 방법? get은 뒤에 from과 to가 만나서 이동하다 라고 해석되는 자리야. 그치? 그래서 이동하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근데 어디에서? 나뭇가지에서. 근데 어떤 나뭇가지? 그 다람쥐가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어디로 가고 싶은데? 다른 나뭇가지. 근데 어떤 다른 나뭇가지? 앞쪽에 있는 다른 나뭇가지. 근데 누구의? 그 나무의 앞쪽에 있는 나뭇가지로 가고 싶은 거야. 쌤 여기 from the tree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너 해석할 때 불편할까봐, 이게 좀 뒤죽박죽이라서 불편할까봐 일단 살짝 가려놓은 건데 이렇게 해석해도 돼. 나뭇가지는 나뭇가지인데 앞에 있는 나뭇가지. 어디에 앞에? 나무 앞에 있는 나뭇가지.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자리야. 자, 문법 하나만 더 볼게.
요 자리는 지금 다람쥐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이니까 학교 시험에서 생략되고 다람쥐는 다람쥐인데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 요렇게만 남아있을 수 있는 자리지. 그 다음 나뭇가지는 나뭇가지인데 어떤 나뭇가지냐면 그녀가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위치가 와야 돼. where이 올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나뭇가지는 나뭇가지인데 어떤 나뭇가지냐면은 which is in front 앞에 있는 나뭇가지라고 해서 여기는 처음부터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아예 처음부터 생략돼서 나온 자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시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 넘어가 보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였냐면은 아까 위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다람쥐는 나뭇가지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고 나무의 개념도 필요하지 않아. 이게 나무고 나뭇가지가 어떤 원리와 구조로 탄생했고 이런 개념은 전혀 필요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다람쥐가 이미지를 생각하는 능력, 즉 다람쥐가 다양한 경로로 상상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에 대한 머릿속 지도를 만드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겠지. 그치? 다람쥐는 뭐만 필요하다? 이미지를 생각하는 능력. 그게 뭐라고? 다양한 경로로 상상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나무 머릿속 지도. 이것만 있으면 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나뭇가지가 뭔지 몰라도 돼. 그지? 그래서 이것은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람쥐가 이 사고의 구체적인 형태를 위해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그것이 뭔데?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영어로 붙여볼게.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다람쥐는 안 필요해. 개념이 안 필요해. 무엇의 개념? 나뭇가지의 개념도 필요하지 않고 nor a concept of tree. 나무의 개념도 필요하지 않아. 여기가 not이니까 여기가 nor인 거 조심하고 or은 올 수가 없는 자리지. 그래서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끼고 충분해. 다람쥐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있는 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능력은 능력인데 뭐 할 능력? 생각할 능력이야. 이미지로 생각할 능력이야. 이미지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개념은 필요 없어. 그지? 자, 또 만드는 것이 충분해. 이때는 좋잖아. to have랑 to make가 같은 진주어로 병렬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네. 뭐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냐면 그 머릿속 지도를 만드는 거야. 나무에 대해서. 그지? 나무에 대한 머릿속 지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대.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한 머릿속 지도라는 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야. 다양한 경로를. 그지? 이때 where은 mental map of tree를 꾸며주고 있는 얘를 선행사로 받고 있는 관계부사가 맞는데 해석을 하자면 그 머릿속 지도에서 그 머릿속 지도를 통해서 그녀가 상상을 하고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거잖아. 근데 머릿속 지도가 장소는 아니야. 그치? 장소는 아닌데 우리가 관계부사 where를 썼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뭘까? 뒤에 일단 완전한 문장이 오고 싶고 근데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꼭 장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명사를 가리키고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관계부사 where를 쓰기로 where로 통일하기로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on where인 거야. 자, 다시 그 정신적인 지도에서 그녀는 상상하고 시도해 볼 수 있다. 뭐를? 다양한 경로를. 그러면 이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야. 뭘 의미하는 게 아니야.
다람쥐가 개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건데? 되끼고 다람쥐가 개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뭐를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형태를 위해서. 어떤 형태? 사고의 형태를 위해서. 다람쥐가 하는 생각의 형태에서는 나뭇가지나 나무의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야.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뭐만 있으면 돼? 머릿속 지도, 이미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지? 마지막 문장.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 동물이 사고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증명해내야 돼. 우리가 어떤 동물을 보고 저 동물은 언어는 없지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통해서 결국에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진술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그 동물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이 개념을 이용한 특정 행동을 했다는 것도 증명해 보여야 돼. 근데 다람쥐는 이 범위에 안 들어가. 왜냐면 다람쥐는 개념이 필요가 없고 이동하는데 이미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특정 행동으로 이어진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개념이 필요가 없고 이미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지.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쌤이 예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꺼내 먹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원숭이가 생각하고 있다. 동물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면 부족하고 여기에 뭘 더 증명을 해내야 되냐면은 그래서 그 생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막대기를 꺼내야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바나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숨겨놓은 위치를 이미 기억을 했다든지 이런 그 개념, 막대기에 대한 개념 아니면은 바나나를 숨겨놓은 장소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을 활용해서 행동하냐 안 하냐 이것까지 우리가 증명해내야지 동물이 생각도 갖고 있고 개념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다람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왜냐하면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개념이 필요하지는 않았거든. 얘네는 이미지만 있으면 되거든. 됐지? 마지막 문장 붙여볼게. 그래서 for us, 우리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have to show, 보여주어야 되는데 not A, but B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보여줘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뿐만이 아니라 그 다람쥐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다람쥐가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성립된다는 이야기였어. 그 다음 37번. 이것도 내용 쉬워요. 갑니다. 연골은 관절의 건강한 기능에 아주 중요해. 특히 그 관절이 당신의 무릎처럼 무게를 지탱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당신이 길을 걸으며 왼쪽 무릎의 내부 작동 방식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봐. 너가 길을 걸을 때 너의 왼쪽 무릎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네. 당신이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체중을 옮길 때
그러면 왼쪽 무릎의 압력이 풀리겠지. 그렇지. 왜냐면 오른쪽 다리로 땅을 딛고 서 있으니까 왼쪽 다리는 압력이 풀린 상태일 거야. 그러면 당신의 왼쪽 무릎의 연골은 스펀지가 물에 담겼을 때 액체를 흡수하는 것처럼 윤활액을 흡수한대. 아, 쌤이 미리 그림을 좀 그려왔는데 이게 어디겠어? 무릎이잖아. 누가 봐도 무릎이지 지금, 그치? 그럼 이건 뭐야? 무릎 안에 연골이잖아. 누가 봐도 연골이야, 그치? 이게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연골 주변에 있는 이 연골을 보호하고 있는 이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를 연골 안으로 이렇게 쏙 흡수를 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런 상태가 되겠지. 액체를 흡수한 이런 상태가 되겠지. 어때? 그림 보니까 이해가 쏙 되지? 영어로 붙여볼게. 그래서 연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 어디에 중요하냐면은 그 건강한 기능에 중요하대. 누구의 건강한 기능? 그 관절의 건강한 기능에 중요하대. 특히 만약에 그 연골이 요거 그 관절이 버티고 있으면, 견디고 있으면 무게를 버티고 있는 관절이 누구와 같은 거냐면 너의 무릎과 같은 거지. 그래서 imagine, 생각해봐. 잠깐 생각해봐. 뭘 생각해봐? 너가 looking into니까 안에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The inner, 내부의 작동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누구의 작동이냐면 너의 왼쪽 무릎의 내부 작동이야. 뭐 할 때? 너가 길을 걸을 때. 왼쪽 무릎 안에 내부의 작동을 한번 살펴본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뭐 할 때? 너가 바꿀 때 너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서? 너의 왼쪽 다리에서 너의 오른쪽으로 너의 무게 중심을 바꿀 때 압력이 어디에 가해지는 압력? 너의 왼쪽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is released니까 수동태 끼고 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cartilage, 그 연골은 어디에 있는 연골?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그 연골은 뭐 하냐면 drinks in, 빨아들인대. 뭐를? 그 synovial fluid, 윤활액을 쏙 빨아들인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빨아들이냐면은 굉장히 같은 방식으로 빨아들여. 근데 어떤 방식이라고 그게? 스폰지가 빨아들이는 방법과 같은 방식. 뭐를? 액체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방식. 언제? 그 스펀지가 is put, 담겨져 있을 때. 어디에? 물에 담겨져 있을 때 스폰지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윤활액을 흡수한대. 내용은 알겠지?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뭐 했을 때? 그것이 is put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은 이때 it이 스폰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스폰지가 is put이니까 얘가 수동태라서 해석이 담겨져 있을 때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인칭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항상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when이랑 put만 남아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근데 해석은 얘네가 다 빠짐없이 되고 있는 자리야. 그지? 그래서 스펀지가 담겨져 있을 때, 어디에 담겨져 있을 때? 물에 담겨져 있을 때 해석은 또 다 되는 자리인 거고. 하나만 더 해볼까? 이때 how는 올 수가 없지. 왜냐면 선행사 way랑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 볼게. 그래서 당신이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어 체중을 다시 왼쪽 다리로 옮길 때 윤활액의 상당 부분이 압착되어서 연골 밖으로 나간대. 이렇게 연골이 윤활액을 머금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윤활액을 이렇게 방출을 해낸다는 얘기인가 봐. 그래서 윤활액이 이렇게 이제 연골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러한 관절 윤활액,
이러한 관절 윤활액의 연골 안팎으로의 압착은 연골이 걷는 것에 반복적인 압력에 부서지지 않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그러니까 요 윤활액이 있어서 연골 안팎으로 윤활액이 여기서 도와주니까 연골이 부서지지 않고 계속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인가 봐. 그러면 영어로 붙여볼게. 자, 뭐 할 때냐면 너가 가질 때, 또 다른 걸음을 가질 때, 또 다른 걸음을 내디딜 때, 그리고 바꿀 때. 이게 첫 번째 동사, 이게 두 번째 동사네. 자, 뭘 바꿀 거냐면 무게 중심을 back 다시 어디로 바꿔? 너의 왼쪽 다리로 바꿀 때 그때 그 윤활액의 많은 양이 얘가 주어고 윤활액의 많은 양이 squeezes out. 밖으로 짜내는 거야. 무엇에 밖으로 짜내는 거냐면 연골의 밖으로 그 윤활액을 짜서 내보낸다는 거네. 그러면 이러한 그 밖으로 내보내진 짜진 그 윤활액은 이게 지금 압착된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울까봐 다시 좀 부가 설명을 하면은 squeeze가 뭐냐면은 짜다, 짜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위에서 밖으로 짜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짜내어진 그 윤활액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into and out이니까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윤활액은 누구의 윤활액? 그 관절의 윤활액은 도와주는데 관절이 respond to 어디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면 반복적인 압박에도 잘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압박은 압박인데 또 어떤 압박이야? 걷는 압박이지. 뭐 하지 않고 breaking, 부셔지지 않고 어디에서도 그 압박 아래에서도 부셔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38번. 피아제는 똑같은 양의 물을 키가 크고 폭이 좁은 그런 유리잔과 또 넓은 유리잔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유리잔에 넣고 아이들에게 유리잔을 비교하라고 요청을 했대. 하나는 이렇게 키가 크고 폭이 좁은 유리잔이고 하나는 이렇게 폭이 넓은 유리잔 이렇게 두 개였던 거지. 6세 혹은 7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키가 크고 폭이 좁은 유리잔에 물이 더 많이 담겨 있다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단지 물의 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은 물이 든 컵들을 가지고 놀므로써 부피 보존을 스스로 알아낸대. 여기서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준비가 됐을 때. 아까 6세에서 7세는 너무 어렸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물이 높게 있으면 물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받아들일 그 지능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은 컵을 가지고 놀므로써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 보네. 영어로 붙여볼게. 삐아제는 put 두었는데 똑같은 양의 물을 어디에다가 두 개의 다른 유리잔에다가 넣었대. 그게 뭐냐면 하나는 더 키가 크고 좁은 유리잔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넓은 유리잔이었대. 그 다음에 물어봤어. 아이들한테 뭐 하라고 물어봤어? 비교하라고 물어본 거지. 그 두 개의 유리잔을 비교하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kids,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린 아이들이었지. 누구보다 어린 아이들? 6살에서 7살보다 어린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했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키가 크고 좁은 유리잔이 가지고 있다고.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대. 왜냐하면 그 높이가 더 높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뭐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figure out 하면 알아내다, 밝히다 이런 뜻이니까 뭘 알아냈냐면 conservation of volume을 알아냈대. 이것 자체가 부피의 보존이라고 해석하면 돼.
부피의 보존을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알아냈는데 by playing 가지고 놀므로써 뭐를 그 물이 든 컵을 가지고 놀므로써 스스로 부피 보존을 알아냈대. 그러니까 물을 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 서로 각기 다른 컵이 있으면 여기 한번 따라보고 여기에도 한번 따라보고 이렇게 물컵을 가지고 놀므로써 아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낸 거야. 그래서 삐아제는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이런 물잔에 대한 이해와 같은데, 즉 우리가 그것이 타고났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직접 그것을 배운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지? 오히려 그것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스스로 구성해낸 거야. 역시 스스로 배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게임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물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붓는 것과 같고, 또 일단 아이들이 5세 혹은 6세에 이르기만 하면 함께 게임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른들로부터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평함에 대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게임을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덕성에 대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공평함에 대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했지. 내용 어려운 거 없어서 영어로 바로 붙여볼게. 그래서 삐아제가 argue that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이들의 이해는 무엇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is like 뭐와 같다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이해와 같다고 이야기했어. 무엇에 대한 이해? 그런 물잔에 대한 이해와 같다는 거야. 아까 물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배운다고 했잖아. 스스로 부피 보존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도덕에 대한 이해도 스스로 배워야 되는 거야. 자, 다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 뭐라고 말할 수 없냐면 도덕성이라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타고났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배운다거나 그것을 그 도덕성을 직접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다거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 오히려 그것은 그 도덕성을 배우는 것은 스스로 구성된 거야. 스스로 배운 거야. 여기 수동태 끼고 스스로 구성된 거야. 도덕성이라는 게. 뭐 하면서 아이들이 play with 누구랑 같이 놀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taking turns니까 동명사 주어 끼고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노는 것은 어디에서? 게임에서. 그것은 is 뭐와 같냐면 pouring 붓는 것과 같대. 물을 back and forth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아. between glasses 물잔 사이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붓는 것과 같대. 본인이 직접 해봐야 한다는 거지. 아까 그 물잔 이야기할 때 본인이 스스로 물잔을 가지고 놀면서 부피 보존의 법칙을 알았다고 했으니까 그 도덕성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해봐야지 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예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once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동사 하기만 하면 이란 뜻이었으니까 자 아이들이 have reached 도달하기만 하면 이 나이대에 어떤 나이? 5세에서 6세의 나이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러면 게임을 하는 것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도움을 줄 거야. 그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이때 됨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keys들이잖아. 이때 아이들이 배우는 데에 도움을 줄 거야. 뭘 배우는데?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데? 공정함에 대해서 배우는데 근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우는데 도움을 줄 거야. 뭐보다? 어떤 가르침보다. 누구로부터의 가르침? 어른들로부터 가르침보다. 이때 them이 keys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help가 사역동사라서 learn이 동사 원형인 거 조심해야겠네. 됐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이야. 잘 따라가 보자.
냉방 설비의 부상은 그러니까 냉방 설비가 상승한 거야. 냉방 설비? 그러니까 에어컨이 많이 이제 유명해진 거지. 에어컨이 유명해졌다는 것은 밀폐된 구조물의 건설을 가속화했어.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혀도 에어컨만 있으면 시원해지니까 밀폐된 구조물도 괜찮은 거야, 그지? 그러면은 그 밀폐된 구조물에서의 유일한 공기 흐름은 냉방 설비 장치의 그런 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대. 근데 여기서 여과된 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냉방 설비 장치가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을 걸러주는 그 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대. 근데 이렇게 냉방이라는 게 꼭 이런 냉방 설비, 밀폐된 구조에서의 냉방 설비의 방식일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은 시실리아에 있든 마르케스에 있든 테헤란에 있든 더운 기후에 있는 오래된 아무 건물이나 한번 생각해봐. 건축가들은 그늘, 공기 흐름, 밝은 색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들은 건축가들이지 시원한 산들바람을 잡아두고 오후에 가장 혹독한 열기를 막을 수 있도록 건물을 향하게 했던 거야. 이때는 에어컨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물로 시원하게 유지를 했던 거야. 자, 영어로 붙여볼게. 그래서 the rise, 상승은 무엇의 상승이냐면 그 에어컨의 상승은 가속화했는데 건설을 가속화했대. 무엇의 건설을? sealed boxes니까는 밀폐된 구조물의 건설을 가속화했대. 원래 seal 하면은 봉인하다 이런 뜻이었거든. 그래서 사방이 봉인된 그런 구조물을 가속화를 한 거야. 그리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빌딩의 그 건물의 유일한 공기 흐름은 무엇을 통해서냐면은 여과된 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대. 자, 어디에 딸린 배관? 그 에어컨 장치에 딸려 있는 배관을 통해서만 공기 흐름이 나아갈 수 있었대.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는 그 냉방 설비는 doesn't have to be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방식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look at 봐봐. 어떤 오래된 건물을 봐봐. 어디에 있는 뜨거운 날씨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봐봐. 그 뜨거운 날씨가 whether it's in Sicilia에 있든지 마르케스에 있든지 아니면 테헤란에 있든지 간에 그 날씨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보라는 거지. 건축가들은 이해하고 있었어.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의 중요성? 그늘과 공기 흐름과 밝은 색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향하게 했는데 방향을 이쪽으로 했는데 그 건물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았냐면은 포착하는 쪽으로 잡은 거야. 뭐를? 시원한 바람을 포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막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야. 뭘 막아? 그 worst heat, 가장 뜨거운 열기를 of the afternoon, 오후에 가장 뜨거운 열기를 막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대. 그래서 oriented to 하면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뭐 하는 쪽으로? 시원한 바람은 포착하는 쪽으로 그리고 뜨거운 열기는 막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 그래서 그들은 공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 두꺼운 벽과 흰색 지붕과 문 위에 채광창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지었어. 투선의 진흙벽돌집에서 몇 분을 보내봤거나 옛 시빌리아의 좁은 길을 걸어본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건설 방법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시원한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 모든 지혜가 뭐야?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옛날 건축가들의 지혜들 있잖아. 그 지혜는 수세기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면서 축적이 된 어떤 좋은 지혜잖아. 그지? 그런데 이 지혜가 오늘날 너무 자주 간과된대. 무시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냉방 설비는 개인적인 안락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에어컨인 거지.
에어컨은 개인적인 안락을 주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망각의 기술이기도 하다라고 한 게 뭘 망각했는데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망각하고 에어컨이 등장한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안락을 주는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기술이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영어로 바로 붙여볼게. 그래서 그들은 built, 지었는데 뭘 가지고 두꺼운 벽으로 집을 지었고 흰색 천장으로 집을 지었고 채광창으로 집을 지었대. 그 채광창이 어디 위에 있냐면 문 위에 있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누구를? 공기의 흐름을 격려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transoms, white roofs, thick walls로 집을 지었대. 그래서 누구든지, 근데 어떤 누구든지 간에 has ever spent니까 현재 완료 끼고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그지? 뭐뭐 한 적이 있는 사람들, 뭐 한 적이 있는 사람들, 보내본 적이 있는 사람들, 몇 분이라도 잠시라도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는 사람들, 어디에서 진흙벽돌 집에서 어디에 있는 투스칸에 있는 진흙벽돌 집에서 몇 분이라도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는 사람들 또는 walked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PP, 이게 두 번째 PP니까 has를 같이 쓰고 있는 거네. 어디에서 걸어봤냐면 좁은 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야. of old Siberia. 오래된 시빌리아에 좁은 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싹 다 anyone에 걸리는 자리잖아. 그래서 그 누구든지 간에 knows, 알고 있는 거야. 뭐를 알아? 얼마나 잘 이러한 건축 방식이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all this wisdom, 이 모든 지혜는 무엇에 대한 지혜? How to deal with heat. 여기까지 해볼까? 열을 deal with가 다루다라는 뜻이니까 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 모든 지혜들은 근데 그 지혜가 다시 위치를 끼고 is accumulated, 수동태도 끼고 축적이 된 지혜인 거야. 뭐를 넘어서? 수세기를 넘어서. 무엇에? practical experience, 실제적인 경험에 수세기가 넘도록 축적된 그런 이 모든 지혜가 이제 동사 나오는 거지. is all too often ignored. 이렇게 수동태에 걸리고 무시가 되어진다.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에어컨이라는 것은 not just 뭐일 뿐만 아니라 기술일 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 개인적인 안락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에어컨은 또한 기술이다. 뭐 어떤 기술이다? 망각의 기술이다. 자, 여기까지 주찬아 이제 35년 지문 다 끝났고 주찬이는 모의고사 진도 다 나갔으니까 이제 워크북이랑 변형 문제 푸는 데에 좀 집중을 해보자. 고생했어.